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월 20일 의료개혁과 의사집단 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현장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개 의료기관의 현장 점검 결과는 정확한 숫자이나 나머지 50개 기관은 서면 보고되어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2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입니다.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 점검을 하였으며 남은 50개 병원은 자료 제출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입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 사례를 접수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0일 기준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총 6개 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하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게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총 28차례 의료현안 협의체 중 제19차 회의부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제21차 회의에서는 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사협회와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조만간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도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의 강론에 대해 의사단체의 이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백지화라면 그동안 협의한 모든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바라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 내지 3주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환자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하여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부터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하여 뒷받침 중입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도가 높은 나머지 50%의 환자는 병원의 탄력적인 인력과 자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중증 응급 진료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임시 인력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 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 권역 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인력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한 규제 완화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과 전문 과목에 대해서는 공보위 등 외부 인력을 핀셋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 분산된 중등증 이하의 환자를 지역 병원이 집중 진료하고, 공공기관도 평일 연장 진료 및 주말 진료를 통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그리고 서울대학교 3개 연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연구 모두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의 의료 수요가 증가하여
2035년 기준으로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654명, KDI는 1,650명, 서울대학교는 1,816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의 의료 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수급을 예측하였으며 한 해 의사 진료일을 공휴일 제외 265일로 계산하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2035년 9,654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하였습니다. 의사의 근무 일수나 환자 진료량이 더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부족한 의사 수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KDI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KDI는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 수요를 계산하고 의사의 연령별 이탈률을 적용해 미래 의사 공급을 산출한 결과 2035년에는 1,650명, 2050년에는 22,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연구입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는 기준 시점은 KDI 연구와 상이하나 유사하게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 수요를 계산하고 의사 공급은 과거의 추이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2035년 10,816명, 2050년에는 26,57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위 세 개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축소 필요성, 새로운 수요의 증가 경향,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 임상 외 분야의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사 인력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위 세 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일 8시 30분에 개최된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 공공의료기관장 간담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 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 체계의 운영, 병원 내 인력의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그리고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 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께서는 공백 없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의 적극적인 연계와 치료,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어제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듭 요청드리지만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대학병원의 전공의 부재로 수차례 수술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환자가 결국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이제 가족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감사는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사 여러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감사입니다.
집단 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 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 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어제 임상 강사 및 전임의 모임도 성명을 발표하였고 정부와 대화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임상 강사 및 전임의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부와 접촉해 주시고 대화의 장에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여 중증응급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예정된 수술의 취소 등 현장 혼란이 있었으나 정부의 조치 등을 통하여 조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병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중등증 이하의 질병은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통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진료가 가능한 지역의 병원 등 정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유선 전화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를 끝까지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